그런데 이재명이 오늘 또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나 합니다. 자, 25만 원 주겠다고 그렇게 난리를 쳤는데 중국은 했다. 중국이 상하이에서 이번에 쿠폰으로 이제 소비 촉진을 위해서 5억 위안을 뭐 지불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하는데 우리가 안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냐 하면 네. 시진핑은 무조건 따라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중국은 지금 어마어마하게 최악의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 경제 자체가 지금 성장률을 5%를 지금 원래 선언했는데 5%가 안 될 것 같아요. 네. 부동산으로 먹고 살았어요. 각 주마다. 네. 근데 얘네들이 자본주의 하지만 사실 자본주의도 제대로 안 하거든. 지네 이 중앙정부나 혹은 그러니까 성정부에서 완전히 관건 경제를 하거든요. 그럼요. 통제 경제를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부동산 부양한다고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했던 거 전부 다 관이 주도하는 그런 금융에서 전부 돈을 끌어다 썼는데 그게 한꺼번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몇 년 전부터 지갑을 다 닫아. 왜? 와, 이거 큰일 났다. 잘못하다가는, 이렇게 우리가 돈 쓰다가는 주정부가 무너지고 그러면 어떻게 돼? 그러니까 돈을 안 쓰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쿠폰을 주겠대. 근데 네. 이 쿠폰이 그야말로 다 나눠주는 건데, 네. 다 나눠주는 건데, 소비 진작에도 도움이 안 될 뿐더러 망하는 걸 더 빨리 망하게 한다라고 중국 내부에서도 반대하는 거예요. 그럼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예. 그러니까 불 났을 때 네네. 기름 뿌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불 났을 때 그러니까 예전에 뭐냐면 참새잡이 있잖아요. 네네. 덩샤오핑. 네네. 예? 덩샤오핑이 뭐 했냐면은 참새잡이 예. 했던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곡식이 사람이 한 100만 명씩 굶어 죽으니까 네네네. 뭐냐면 참새가 먹어가지고 그런 거다 네네. 해가지고 참새를 전국에 다 잡으라고 네. 수억 마리를 잡았어요. 예. 그래갖고 참새잡이 운동, 옛날 우리는 새마을 운동했지만 그렇죠. 그 당시에 중국은 뭐 했냐면 참새잡이 운동을 했어. 네네. 그래가지고 그 공무원마다 네. 참새를 몇 마리씩 잡아라. 이게 다 오다가 다 내려가갖고 네. 참새를 다 잡았어요. 네.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면 몇 명이 굶어 죽냐? 4천만 명이 굶어 죽었어요. 네. 왜 굶어 죽냐냐? 참새가 곡식을 먹는 메뚜기도 잡아먹었던 거예요. 그렇죠. 예. 이번엔 메뚜기가 메뚜기가 난리가 나가지고 참새가 메뚜기나 이런 것들을 못 먹으니까 네네. 새들을 잡았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네네. 예. 그래가지고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똑같죠. 이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지금 인플레이션이 네네. 뭐 때문에 났냐면 난 게 우리가 문정부 때 돈을 많이 뿌렸잖아요. 네네. 예. 어마어마하게 뿌렸죠. 왜냐하면 코로나 핑계대고. 때문에 핑계대고 돈을 많이 뿌렸잖아요. 네. 그걸로 인해 가지고 물가가 붕 뛴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월급이 그만큼 오릅니까? 임금이 올랐습니까? 예를 들어서 물가가 연 5%가 올라요. 네네. 연 5%가 올랐는데 임금이 네. 5% 이상이 올라야 네. 삶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물가는 예를 들어서 2배가 됐어. 네. 100%가 올랐어. 네. 그러니까 200%가 됐는데 네. 월급은 10% 올랐어. 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삶의 질이 반감되죠. 반감되는 거예요. 10%만큼 다운되죠. 예. 네. 그러니까 내 월급이 10% 올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예. 물가가 네. 올해하고 똑같아야 내가 10%가 올랐을 때 오른 효과를 누리는 거지. 그렇죠. 물가가 높은데. 내가 오른 것보다도 더 오르면은 매년 똑같은 거예요. 네네. 매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보면은 우리 아버지 때 옆집 같은 거 집 하나 살 때 100만 원, 200만 원 집 샀잖아. 그렇죠. 예. 그런데 요즘에 집이 얼마나 비싸요? 네. 예. 여러분들 그거예요. 그때도 집이 비쌌고 지금도 집이 비싼 거예요. 네. 그때도 100만 원이 굉장히 큰 돈이었고. 그렇죠. 예. 지금도 몇억이 몇십억이 그렇게 큰 돈인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주머니가 예를 들어서 연봉이 1억이 되면 네. 집은 더 많이 오르고. 그렇죠. 예. 예.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 연봉만 오르면은 괜찮아.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연봉이 오르면 네. 물가가 그만큼 오른다. 네. 여러분들 그거 기본적인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인플레이션이 오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가중시키는 거고. 네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5조 네. 위안을 썼어요. 네네. 썼으면 나눠줬어요. 네네. 쿠폰을 나눠줬어요. 쿠폰을 나눠줬어요. 그러면 기본 생활할 거 있죠. 5억 위안. 그러니까 5억 위안치를 네. 국민들은 안 쓰는 거야. 그렇죠. 쿠폰을 대신 쓰는 거지. 그렇죠. 원래 돈을 쓸 거를 네네. 먹고는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쓸 거를 쿠폰으로 대신 쓴다고요. 내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써야 돼. 먹고 살려면. 그런데 100만 원도 쓰고
받은 쿠폰 100만 원도 쓰는 게 아니라 이 100만 원을 안 쓰고 받은 쿠폰 100만 원 쿠폰을 쓴다 이거예요. 그렇죠. 똑같은 거지. 예, 똑같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결국은 정부 돈만 나간 거야. 그렇지. 부실만 더 커진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이거든요. 그렇죠. 정부가 진짜 필요할 때 요긴하게 불을 끌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중국 정부는 그 자정 능력을 상실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중국 내부에서도 이건 아니다. 네네. 이게 나오고 있는데 이재명이는 중국만도 못합니다. 이러고 있는 거. 옛날에는 북한만도 못합니다. 이랬다고요. 아니 중국이 그 5억 위안을 쿠폰으로 주는 이유에 대해서 아무것도 이야기하지 않는 거야. 지금 중국이 어떤 상황인지도 이야기하지 않는 거야. 예. 지금 그냥 쿠폰 준 것만 따가갖고 중국도 하는데 아니 중국이 한다고 우리가 따라가야지. 얼마 전에는 예. 우리가 북한만도 못합니다. 그랬다니까 우리나라 무역이. 그렇죠. 그때 그 무식한 얘기였죠. 예. 적자 얘기. 무역 적자 이야기하면서요. 우리나라 북한만도 못하다. 예, 예. 이야기한 게 이재명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생각보다 무식하다니까요. 여러분. 기축통화 이야기하고. 네네. 아니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겁니까? 이러니까 뭐냐면 우리나라가 기축통화국이 되면 됩니다. 이딴 소리한 진짜 무식한 인간. 그러니까 라고 저는 생각해요. 맞습니다. 예.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바로 한마디로 정리를 해버렸더만요. 중국식 경제로 나가고 싶은 게 민주당의 예. 지금 목표이냐. 예. 이거 끔찍한 얘기거든요. 그럼요. 중국 지금 경제가 어떻게 됐는지 누구나 다 지금 보고 있는데. 지금 중국은요. 네네. 중국은 그 2027년에 네네. 대만을 칠 거다. 네네.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2027년에 대만을 칠 거다. 그렇죠. 이게 왜 그러냐면 네. 시진핑이 다른 데가 방법이 없어요. 네네. 옛날에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네네. 한국을 갖다가 칠 때 네. 내전의 위험이 크니까 네. 이 힘을 갖다가 바깥으로 표출하기 위해서 네. 임진왜란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죠? 네네. 예, 왜냐면 히데요시가 볼 때는 네. 영주들이 네네. 다이묘들이 이미 클 대로 크고 네. 그다음에 새로운 다이묘들이 음흠. 또 도전을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 내전을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땅은 한정돼 있고 네. 내놓으라는 사람은 많고 네네. 이러니까 계속해서 싸움이 나니까 네. 이거를 바깥으로 가서 야 조선 땅을 차지해서 너희들 줄게 네. 해가지고 그 조선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왔던 게 임진왜란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하는데 이제 중국은 뭐냐면 내부적으로 뭐냐면 네. 이제 이 경제를 통제할 능력을 거의 잃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냐면 그 지방은행들 있잖아요. 네네. 지방은행들이 다 파산했어요. 그렇죠. 거의 파산. 그 부동산 회사들 예, 개발 때문에. 예, 개발 때문에 거의 그 금융권들, 제2금융권들이라 중국에 볼 수 있는 애들이 전부 다 파이낸싱들 다 망했어요. 그래 어마어마한 아파트들이 전부 다 빈집들이라고. 다 하거든요. 빈집이에요. 예, 예, 분양이 안 돼서. 예, 분양 안 되고 네네. 그리고 지금 그 하다못해 그 중심가들 있잖아요. 네네. 거기에 있는 것들도 아파트 가격이 반 가격. 그러니까 그렇죠. 100억 하던 게 50억으로 떨어집니다. 그것도 다 중국을 따라하고 싶은 건가요? 그렇게 예. 되고 싶은 건가요? 다 중국 따라하고 싶은 거죠. 아, 망하고 예. 싶은 것도. 망하는 것도 중국 따라하고 싶냐? 야, 중국이 부럽냐? 중국 가서 살아. 쉐쉐쉐. 너 되게 좋아하더라. 그렇죠. 중국에다가 쉐쉐만 하면 됩니다 하니까 중국 사람들이 리자이밍 하더라. 그러니까 너 중국 가서 해 그냥 네가. 그런데 중국에 진짜 따라할 거는 반대하고 있어요. 뭘 예. 따라해야 되느냐? 중국이 반도체와 관련돼서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고 정부 차원에서 정말 그 대단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인력들 있잖아요. 네네. 인력들을 어떻게 하냐면 24시간 가동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40시간 하자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하다못해 저기 그 민주당에서 발의한 게 뭔지 아세요? 뭐죠? 그 아이돌 있잖아요. 네네. 아이돌 연습하고 뭐 이런 하잖아요. K-팝? K-팝. 네, 그 K-팝 아이돌도 40시간만 해라. 네. 아, 우리나라 말이죠. 예. 네네. 그러면은 공부도 40시간만 해야 되고. 예? 고등학생들 가로하면 안 되니까 공부도 40시간 해야 돼. 네네.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 밤을 새워서 콰이콰이 지금 문화가 나왔다는 그렇죠. 거예요. 콰이콰이. 우리나라는 지금 중국이 옛날에 만만디, 예, 예. 우리는 콰이콰이. 그러니까 우리는 빨리빨리고 빨리. 중국은 만만디였는데. 만만디였는데 지금은 중국이 콰이콰이로 콰이콰이. 가고 있고 네. 우리는 만만디로 가고 있다. 네, 누가 선전을 갔다고 하더군요. 선전을 예. 갔더니 정말 우리는 와 중국에 못 미친다. 왜 제조업이 예. 어마어마하게 지금 투자를 그러니까 해서 왜 그러냐면 발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하는 사람들이 근무 시간 유연하게 네네. 해주거든요. 네네. 이제 이런 것들이 돈 더 벌고 싶으면 더 일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나는 퇴근하는데 네. 저놈이 야근 수당 받아서 월급이 더 많아. 예. 배 아프잖아. 예. 그러니까 노조에서
안 돼. 이거 다 못하게 해야 돼. 네.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에 따라 할 건 바로 이런 거라는 겁니다. 국민의힘이 아니 반도체와 관련해서 특별법을 만들었지만 더 강력하게 지금 반도체의 기업들에게 지금 예를 들어서 반도체 인력과 관련돼서 수도권 대학과 반도체학과 만들어줘야 되고 그거 풀어줘야 되고 이런 거 얘기하면 대기업들을 왜 또 너네들이 부자들을 지금 이렇게 그 특혜를 주려고 해 하고 발목을 잡고 있죠. 노란봉투법 만들고 별짓을 다 하고 있고 우리나라 망하기를 기도하는 애들 같아요, 제대로. 중국에 따라 할 건 그걸 따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망하기를 아주 그냥 학수고대 망하려고 쿠폰 주고 망하고 싶어서 지금 발악을 안다라고, 하는 예. 부동산 이런 거 말고 반도체와 그다음에 제조업에 혈안이 돼서 정말 나라를 살리려는 중국의 그 투자를 따라 해야지 대기업들에게 그 규제 완화해 줘야지. 나는 이런 생각마저 들어요. 예. 무슨 생각 드냐면 지금 그 민주당이 예전에는 완전히 배척했던 네. 한총령 세력까지 다 끌어들였잖아요. 예, 향신에 이어. 예, 한총련도 다 끌어들였고 예, 예. 그것뿐만 아니라 그 전에 그거 했던 통진당 세력까지 다 끌어들였잖아요. 네네. 통진당 뭐 이런 출신들 전부 다 끌어들였어요. 네네. 그러니까 얘들이 뭐 하겠어요? 예, 옛날 그 북한을 갖다가 종지국으로 생각하는 애들이 얘들이란 말이에요. 네네. 자, 그런데 지금 북한은 어떤 사장이냐? 김주애한테 나라를 못 물려줄 정도 상황이에요, 지금. 네네. 예. 그렇죠. 충성심을 다 잃어가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김정은이 다급하니까 두 개 국가로 가자 그러잖아. 네네. 이제 그런 상황이니까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뭐냐면 남한도 북한처럼 망하면 돼. 아, 민주당 생각에. 예. 예. 똑같이 망해야 된다. 예, 우리가 북한 애들이 볼 때 네. 대한민국도 거지가 돼야 네. 북한의 김정은이가 네. 더 이게 할 거 아니에요. 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다. 우리를 망하게 해야 된다. 그렇지. 중국처럼 망하게 해야 된다. 중국야 북한처럼. 예, 중국을 넘어서 북한처럼. 북한처럼. 예, 일어나지 못하게. 네. 예. 두 개의 국가가 바로 그런 의미다. 예. 예, 그렇군요. 이재명이 이미 후보 시절에 공약을 했어요. 동물복지 7대 공약에서 식용 금지를 하는 것에 아까 그 적극적으로 나서는 업계 종사자들이 업종 전환과 생계 보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라는 공약을 냈어요. 네네. 그러면 이 업종 전환을 지원하겠다는 건 돈이잖아요. 네네. 그럼 똑같은 거 아닙니까? 네. 다른 건가요? 박찬대도 인천에서 2022년 11월 23일 동물학대에 대해서 이게 증가가 되니까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얘기한 사람이에요. 네네. 그러면 이 박찬대는 그야말로 자기가 했던 말들과 이재명이 후보 시절에 공약했던 것들과 전혀 반대되는 발언으로 정부의 정책을, 그러니까 이 25만 원의 이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비난했다는 겁니다. 네네. 개는요. 예. 돈 줘도 안 좋아해요. 개는 개껌 같은 거 좋아하고 뼈다귀 좋아하지 뭐 개한테 뭐 5만 원짜리 뭐 10장 20장 준다고 한들 예. 왜 이런 거죠 이렇게 이야기하고 네. 우리 개는 사과 좋아하니까 사과 같은 거 주면 오히려 그런 걸 더 좋아하고요. 네. 그다음에 민주당은 개 좋아하잖아요. 네. 개딸들 우글우글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저는 그 이야기 들었어요. 어떤 이야기 들었냐? 예. 저도 좀 놀랐는데 네.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들이 민주당이나 아니면 민주당 의원들이나 아니면 관련된 사람들한테 네. 이야기한대요. 어떤? 아, 왜 아직까지도 100만 원 안 주느냐. 어. 왜냐하면 우리 가족이 4명인데 4명 다 누구를 찍었다? 이재명을 찍었다. 네. 지난 대선에. 네. 그런데 이재명이 그 자기 대통령 되면 25만 원 준다고 했다. 네. 총선인지 대선인지 어쨌든 그랬는데 우리는 다 이재명 찍고 민주당 찍었는데 네. 지금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데 25 곱하기 4 100만 원을 왜 아직까지 안 주느냐. 그런 항의가 우리 같은 사람한테는 사실은 그 생각하기 어려운데 네. 실제로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찍었다라고 아직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다는군요. 그것도 그거고 예. 그다음에 자기가 민주당 찍으면은 진짜 4인 가족 100만 원이 당연히 지급되는 것으로 내가 찍었으니까 이걸 갖다가 표를 갖다가 줬으니까 당연히 기부했잖아요. 와야 돼. 그럼 리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부앤테이크가 돼야 되는데 나는 분명히 줬는데 예컨대 네. 제가 10,000원 주고 라면을 시켰단 말이에요. 네네. 그런데 라면이 안 나오는 거야. 네. 제가 10,000원 주고 빵을 갖다가 식빵이랑 뭐랑 해가지고 뭐 이거 사려고 딱 했는데 사장님이 빵을 안 주는 거야. 네. 왜 안 줘요?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자꾸 저 민주당에서 들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진짜 그 민주당의 원내대표라고 하는 사람이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까지도 이렇게 25만 원 4인 가족 100만 원에 연연해 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게 지금 이번에 싹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보궐선거에서. 보궐선거에서. 영암하고 뭐 곡성하고 영광하고 네. 그러다가 진짜 그게 누구의 영광이 되겠습니까? 저는 진짜 참 그 우리나라가 이렇게 가다가 저 전국이 그냥 다 방방곡곡에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닌가 좀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영광과 곡성과 부산 금정까지 네네. 뭘 하겠다는 거죠? 100만 원씩 준대요, 연. 네네. 근데 그 기초 단체의 전체 예산으로 볼 때 100만 원씩 주면 할 게 없어요, 할 게. 그들이 자립적으로 무엇인가 예산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잖아요. 정부, 교부금에 또 교부금에 그거를 또 나눠서 광역이 또 나눠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받아서 100만 원씩 줘버리면 그야말로 홍수 났을 때 어떡할 거며, 다리 무너졌을 때 어떡할 거며부터 시작을 해서, 물론 뭐 기초단체가 그걸 다 하는 건 아니지만, 네네. 이 모든 예산을 다 그렇게 쓰겠다? 재원이 전혀 뒷받침되지 않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네네. 조국 혁신당이 받고 더야. 네네. 받고 더. 100만 원이 아니라 우리는 120만 원이야. 그게 집안꼴이에요. 쉽게 말하면 예. 어떤 집이 있는데 네네. 아버지가 돈 월급 한 200만 원 받는단 말이에요. 네네. 그다음 엄마는 뭐 월급 한 100만 원 받는다고 치고 네. 그런데 애들한테 용돈을 100만 원씩 나눠주는 거예요. 야, 저기 엄마 아빠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야, 아빠 보고 애들 보고 야, 되는데. 니네 아빠 편 들어주면 아빠 100만 원 줄게 너. 그러니까 엄마가 더 한술 다 해가지고 좋아, 엄마는 100만 원 받고 100만 원 더 줄게. 그러면 그게 집안 꼴이 되겠습니까? 그 세간살이 다 팔아도 결국엔 다 길거리로 나앉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진짜 민주당, 조국당 이런 합당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오죽하면 김부겸 전 총리는 네. 국무총리 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국가살림 또 행안부 장관도 해보셨고, 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조차 네. 김부겸 전 총리 같은 분은 그래도 양심이 있는 분이니까, 네. 그 다음에 경험이 있고 진짜 행정을 해보신 분이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큰일 난다, 이러면 안 된다라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네. 지금 둘은 서로 싸우기에 바빠가지고 세간살이 막 집어던지면서 내 편 들어라 내 편 들어라 지금 이러고 있는 것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호남 사람들을 얼마나 우습게 보면 저런 식의 이야기를 갖다가 하나.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어록들이 많아요. 박찬대 이 개한테 60만 원, 이것도 어록인데, 지금 이재명의 어록도 또 있습니다. 뭐냐면 중국도 주는데 우린 왜 못 주냐, 네네. 이 얘기입니다. 바로 상하이 성정부가 지금 5억 위안을 풀어서 쿠폰으로 준다. 네. 너무너무 부러운가 봐요. 그런데 네네. 우린 왜 25만 원도 못 주냐, 이겁니다. 그런데 이걸 갖고 한동훈 대표가 한마디로 딱 정리를 해버렸더만요. 중국 경제로 가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목표냐. 네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중국 경제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앞뒤 사실 전제가 있어야 되거든요. 중국이 한다. 중국이 왜 할까? 중국이 왜 5억 위안에 지금 그 쿠폰을 던질까? 중국 경제가 어디까지 왔을까? 지금 중국 경제는 양회, 올 초 양회에서 원래 시진핑이 기자회견도 하고 해야 되는데 시진핑이 못 나왔어요. 양회에 처음으로 이 그 국가의 수반이 직접 인터뷰를 기자회견을 하지 않고 리창 그 총리가 대신했습니다. 그런 이유가 뭐냐면 너무너무 최악이기 때문이거든요. 네네. 지금 경제가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게 가장 큰 무너진 이유가, 사실 여기가 공산주의 국가잖아요. 네네. 땅을 개인이 소유를 못 한단 말이죠. 그럼 땅은 정부 거예요. 그러면 정부가 땅 장사를 한 거예요. 네네. 부동산 장사를. 이 개발을? 그래. 개발하는 거 내가 땅을 빌려줄게. 그럼 개발해서 나오는 이익금을 나한테 줘야 돼. 이런 식으로 해서 온 중국이 전부 다 개발 붐입니다. 제가 저기를 갔었는데 충칭을 갔었는데, 와,
도시 전체가 3천만 한 4천만 명 정도의 인구가 네네. 한 시에 있는데 네. 도시 전체가 공사 중이었어요. 네네. 그리고 그 충칭 바로 인근에 있는 농촌은 전부 다 트럭에 이렇게 올라타 갖고 다 충칭으로 가요. 농민공들. 그러니까 빨아들여서. 그런데 부동산은 언제까지죠? 끝까지 성공할 수 있는 게 부동산이 아니잖아요. 거품이 일고, 그러니까 빈집이 늘어나고, 그러니까 금융회사들이 무너지고, 성정부가 지금 완전히 위태위태하고, 완전 중국 전체가 지금 최악의 상황으로 도래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소비가 지금 위축이 되고, 코로나19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리턴이 되는 게 아니라 도리어 꽁꽁, 이거 위험하다. 중국 경제가 위험하다라는 게 눈에 보이니까 당연히 돈을 지출하지 않고.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사실 내수가 가장 크잖아요. 네네. 근데 내수가 흔들린다. 그럼으로써 상하이가 지금 아이고 쿠폰이라도 지금 해서 제발 좀 써달라라는 건데 그걸 따라하겠다라는 게 말이 되느냐는 거죠. 저는 저 이야기 들었을 때 네. 착각을 한 거 아닌가 그 생각을 했어요. 어떤 착각이요? 그러니까 저 이재명 대표가 상해를 홍콩으로 착각한 거 아닌가? 첫 번째. 네. 두 번째, 홍콩이 아직도 영국에 그 속해 있는 영국의 영향력 하에 있는 아직 중국에 반환되지 않은 그런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닌가? 이 두 가지 착각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이해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왜냐하면 홍콩이 우리보다 훨씬 잘 사니까. 그렇죠. 잘 살았으니까. 음. 지금 제가 한 20년쯤 전에 홍콩 출장 자주 갔었거든요. 네. 거기 이제 회사에서 일이 많아가지고 네. 막 한 달씩 가서 저기 출장도 갔다 오고 그랬는데 네네. 홍콩하고 서울하고 차이가 있었어요. 어떤 차이요? 공항에서 딱 내리면 그때 네. 홍콩은 전철이 있었어요. 어허. 그래가지고 네. 첵랍콕 공항에 내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홍콩 다운타운까지 그 전철 타고 한 30-40분만에 쓱 들어오더라고요. 네네. 그런데 이제 그 홍콩 출장 갔다가 서울에 딱 오면 인천공항에 딱 내리면 거기부터 이제 버스 타고 그때는 이제 철도가 없었어요 우리나라. 네네. 그래가지고 버스 타고 오면은 뭐 이제 고속도로 해가지고 쭉 다 오는데 88부터 딱 들어서면서부터 거기 이제 딱 막혀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그때 제가 생각하기를 야 이게 우리나라랑 홍콩의 차이구나. 우리나라가 홍콩 따라가려면 좀 아직 그 시간이 필요하겠구나. 그 생각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한 15년 동안 거의 한 20년 가까이 제가 홍콩을 안 가봐가지고 네. 지금 모르겠는데 네. 옛날 홍콩 기준으로 홍콩이 우리보다 앞선 선진국이고 그러니까 그런 나라에서 이런 식으로 무슨 지원금 같은 거 이제 푼다. 이런 것들은 뭐 우리가 혹시 한번 참고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네. 상해는 홍콩이 아니잖아요. 네네. 그 다음에 상하이는 중국이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나라를 중국 같은 나라 만들겠다고 하는 건가?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요. 지금 시진핑이 중국 내에서 위상이 굉장히 위태위태롭대요. 네. 중국이 경제 성장률 몇 퍼센트 성장했는지 요즘 발표 안 해요. 네. 예. 옛날에 한 10%씩 할 때는 야 우리 또 이 큰 중국이라고 하는 대국이 10% 성장했다, 7%, 8% 성장했다 그러다가 네. 시진핑이 이제 주석이 된 다음부터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앞으로 중국은 6%만 성장해도 대단한 거다. 네. 그 이전에 10%씩 성장하는 그렇죠. 나라가 6%만 성장해도 대단한 나라다. 네네. 왜냐하면 중국은 이미 사이즈가 이만큼 커졌다. 네. 왜냐하면 시진핑이 6% 이상 성장시킬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6%가 아니고 지금 거의 뭐 마이너스 아닌가? 그런 의심이 들 정도로 중국 경제가 네. 무지무지 어렵다라고 제가 듣고 있는데 그런 중국에서 이거 나눠줬다고 우리도 그걸 갖다가 뭐 따라한다? 이게 뭐 중국몽인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식으로 하다가 대한민국을 중국 같은 나라 만들고 심지어 북한 같은 나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닌지 저는 심히 우려가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애들을 가르칠 때 네. 물고기 직접 잡아가지고 그거 야 이거 얘다 이거 나 먹어라 이렇게 하는 그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입니까? 일로 와봐 그러면서 지금 좀 힘들더라도 이렇게 해서 물고기 잡아. 낚싯대 쥐어주고. 네네 가르쳐주고 네. 이렇게 하면 네가 평생 여기서 너 먹고 살 만큼 물고기 잡을 수 있어 이걸 가르쳐주는 그런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입니까? 어떤 사람한테 우리나라를 대한민국을 맡겨야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진짜 진지하게 우리 국민들 생각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 이익이나 아니면 그 폐해가 직접 나한테 올 것이다. 이거를 명심해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재명의 많은 말들이 사실 이렇게까지 이 사람이 인문학적 소양이나 혹은 세계 정세나 기타 우리가 지식인이나 혹은 정치인이 가질 수 있는 최소한 어떤 덕목이 부족하다라는 거 많이 느끼지만 중국 부문에 가서는 더욱더 너무 심각한 것 같아요. 지난번에 쉐쉐도 그렇고 이번에 중국의 그 쿠폰과 관련해서 우리는 왜 못하나 박찬대는 개 비유하고 이재명은 중국에 비유하면서 25만 원 쿠폰을 그렇게까지 지금 또 계속 주장을 하는데 이제 기독교도이신 기독교 신자이신 그 우리 정 변호사에게 묻습니다. 날라리인데요. 안수 집사래요. 박찬대가 또 등장합니다. 네네. 박찬대가 등장을 해서 최고위원회에서 네. 뭐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어떻게 된다고? 뭐 제가 외울 수도 없어. 네네. 내가 기독교도가 아직 죄가 아니니까. 넘치는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했어요. 예.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넘친다. 네네. 어느 구절이죠, 그게? 그 신약에 나와요. 신약에 나오는 구절이군요. 제가 신약을 다 못 외워서. 아니 그래도 한 구절이라도 외우면 네네. 이게 신약을 잘 외운다. 저는 사실 그 신자들을 만나서 신자들하고 무슨 얘기를 하는데 뭐 기독교 얘기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그게 누가복음에 뭐 어쩌고 그러면 와 신약을 다 외우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네네. 그거는 그 착각이세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이재명이 그러니까 저기서부터 출발해요. 전현희가 최고위원회에서 성경을 들고 나왔어요.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면서 김건희 여사를 소환을 합니다. 김건희 여사가 김건희 여사가 한 발언이 아니라 윤석열 후보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아마도 그때 무슨 무속 얘기가 나오니까 네네. 거기에 대해서 이거 무속 아니라 우리 김건희 우리 아내도 신약을 다 외운다. 구약. 구약인가요? 네네.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구분이 잘 안 돼서 네네. 성경을 다 외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했나 봅니다. 그냥 구약이 훨씬 두껍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마어마하죠. 네네. 구약이.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그 말을 갖고 그다음부터 최고위원회에서 조롱이 시작이 됐어요. 막 깔깔대고 막 웃고 하면서 이재명이 그 예의 흐흐흐흐 하는 웃음을 지어가면서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5년형을 구형을 할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상황을 지켜보면서 사실 저는 여러 가지가 생각이 나는데 한 가지는 이 사람은 내일 모레 5년형이 구형될 걸 미리 아나 보다. 네네. 왜 월요일 날 왜 9월 30일 날 네네. 위증교사 법정 구형이 그러니까 검찰 구형이 이제 예고된 날입니다. 미리 그것을 설레발을 치면서 예방 주사처럼 사람들한테 고지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네. 일단은 저 윤석열 대통령 성경 안 보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구약을 다 외운다 이런 이야기는 할 수가 없으니까. 네. 제가 아는 분 중에 진짜 천재적인 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나중에 대법원장 되셨어요. 대법관 마치시고 대법원장 되시기 전에 약간 인터벌이 있었는데 네네. 그 기간 동안에 저랑 같이 성경 공부했거든요. 네네. 제가 물어보면 다 대답해요. 아마 이거 물어보셨으면 박찬대가 죄가 넘치는 곳에 은혜가 넘친다, 더한다 이런 그 말씀이 있는데 그 어디 있어요? 그러면 그거 뭐 요한복음 몇 장 몇 절 딱딱딱 나오시는 분. 네. 진짜 머리 좋다. 진짜 이런 사람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대법원장님이 네네. 내가 중학교 때부터 교회 다녔으면 신약은 다 외웠을 것 같아요. 신약은 다 외웠을 것 같다. 암기력이 진짜 아주 끝내주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분도 구약을 다 외운다란 말은 못 하시는 거거든요. 신약은 요만해요. 구약은 이만하다라고 그러면.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도대체 그런 맥락에서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저는 모르겠는데 그런데 어젠가요? 뭐 그저께인가요? 그거 가지고 그 성경책 가지고 나와가지고 낄낄거리면서 웃었지만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생각나는 노래가 있었어요. 어떤 거요? 그 겨울의 찻집. 왜요? 바람 속으로 걸어갔는데 네.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난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네네.
이재명 대표가 지금 그렇게 마음이 바짝바짝 타들어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네. 겉으로야 웃을 수 있죠. 예컨대 제가 내일 모레 제가 깜빵 갈 수도 있는데 네네. 그런데 지금의 앞에 와가지고는 깜빵 가기 직전까지는 하하하 이렇게 웃을 수가 있는데 네네. 속은 지금 바짝바짝 타들어가고 있다. 네. 이 고비를 어떻게 넘기지? 작년 이맘때쯤에 딱 작년 이맘때쯤에 네. 영장 실질 심사가 있었어요. 네네. 유창훈에 의해서 네네. 그게 9월 27일이었어요. 오늘 네네. 28일이잖아요. 네. 작년 어제 새벽 2시 24분에 네. 유창훈이 그 구속영장을 기각을 해서 네. 그래서 한 작년 어제 새벽 한 3시쯤에 이재명 대표가 저기 있는 서울구치소에서 터벅터벅 정신 나간 상태로 나간 게 꼭 1년 전이었는데 네네. 이제 1년이 지나서 다음 달 정도에는 판결이 나올 건데 네. 이거는 어떻게 넘어갔지? 지난번에 진짜 유창훈 같은 사람 걸려가지고 간신히 넘어갔는데 네. 이번에 한성진은 어떻게 할래나 그 다음에 김동연은 어떻게 할래나 지금 아무리 저런 식으로 뭐 구약성경 그거 가지고 사실 조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 조롱하는 거고 더 조롱하는 대상은 누굽니까? 김건희였잖아요. 네네. 아이 당신이 어떻게 구약성경 외워 한 구절이라도 외워봐 이런 식의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한다라고 해도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유죄냐 무죄냐에 대한 판단은 바뀌지 않을 거고요. 네. 아무리 그렇게 한다고 해도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설정해 나온 그 양형 기준은 바뀌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속이 바짝바짝 타면 저런 비유를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갖다가 지금까지 다시 하는지 저는 이제 그런 것들로 비추어 봐가지고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사람들의 속마음이 어느 정도 이제 읽혀지고 있다 그렇게 판단됩니다.